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영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게임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iOS 개발자이지만 이전에 많은 다른 플랫폼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오늘은 트위스트가 어떻게 새로운 또는 개선된 기능들로 반복되는 빌드를 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에 오브젝티브-C로 iOS를 처음 접했었지만 다른 플랫폼들을 하느라 실제로 출시했었던 앱은 2015년이었고 그때는 스위프트를 사용했습니다. 첫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1년 정도 iOS 개인 앱을 만들었었고 한 달에 $800 정도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교육 업계에서 강의 수강하는 iOS 앱을 만들었었고 리액트 네이티브로 공유 키보드 관련된 앱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서 고객센터에 해당하는 앱을 만들었었고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앱도 만들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옛날에 만들었었던 개인 앱들을 스위프트 UI로 전환하고 또 트위스트를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는 걸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이겁니다. 먼저 2023년에 트위스트가 어땠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리고 트위스트를 쓰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6년에는 어떤 업데이트들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트위스트를 서울 iOS 미덥이라는 한 미덥에서 알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트위스트의 CEO인 페드로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Challenges of Using Xcode at Scale이라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덥에 피자도 제공을 해줬었죠. 엑스코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일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해석하기가 트위스트는 스위프트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그런 다른 오픈 소스들이 있긴 했지만 YAM을 사용을 했었고 그것도 새로운 문법을 공부했었어야 했지만 트위스트는 트를 가지고 iOS 프로젝트를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자한테 친숙한 도구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만 계속 기능을 개선을 해서 빌드 속도까지 이제 개선을 했고 이제 물론 엑스코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함을 이제 좀 덜어냄으로써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있었고 아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을 통해서 빨라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그러니까 여러 모듈들로 나눠지면은, 이거 유전성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보기 이제 쉽게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4년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돌아간 후에 이제 어떤 게 바뀌었고 어떤 게 또 새로운 게 나왔는지 알아보죠. 엑스코드에는 이제 캐시 시스템이 있는데 트위스트에서 그 캐시를 이제 클라우드로 보관하는 걸 통해서 클린 빌드라고 하는 그걸 이제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셋업 캐시라는 이 커맨드를 이제 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좀 영어로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full handle이라는 이렇게 필요한데 조직명이랑 그 다음에 프로젝트명으로 이제 슬러시로 구분되는 설정을 좀 추가해줘야 돼요. 클라우드 기능이다 보니까 대시보드에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져야 하고 사이트에서 만들기 싫으면은 프로젝트 creat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 말고도 일반적인 엑스코드도 이제 트위스트가 지원을 해주는데 얘는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과는 달리 따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현재 프로젝트 이름을 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통합을 하고 나면은 대시보드에 프로젝트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대시보드에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캐시 같은 경우는
이 캐시를 이제 식별하는 키를 이제 읽고 쓰는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평균적으로, 그리고 카스라는 산출물이라고 하나? 네, 이거를 이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속도의 그 평균 속도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카스가 뭔가 저도 몰랐는데 이제 엑스코드 프로젝트에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은 빌드 로고가 나오잖아. 거기에 이제 카스 아웃풋을 업로드했다. 뭐 이런 로고가 나와.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카스라는 것은 컨텐트 어드레서블 스토리지의 약자고, 엑스코드에서 엑스코드 14부터 지원을 하는 기능이더라고요.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 컨텐트 기반의 해시를 사용하는 그런 스토리지다. 짧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셋업 캐시라는 명령어를 치면 트위스트 환경 설정 파일이 없어요. 트위스트에 이제 통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트위스트 이제 이닛을 하게 되면은 새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냐, 아마 기존 거에 이제 통합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여기서 두 번째인 엑스코드 프로젝트에 통합한다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서버 피처들,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거냐. 근데 이제 엑스코드, 아까 말한 것처럼 엑스코드 캐시를 클라우드로 보관하는 거니까 여기서 당연히 yes를 선택해주고, 이제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면은 로그인을 한번 해줘야 돼요.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어떤 조직을 사용할 거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딩 헬퍼. 자, 이렇게 만들면은 환경 설정 파일이 만들어졌고, 이제 대시보드로 가면은 코딩 헬퍼라는 게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방금 전에 통합한 프로젝트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트위스트 셋업 캐시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제 안내가 나오는데, 이제 이 말은 이제 빌드 세팅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 달라. 근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그 트위스트 프로젝트를 사용을 할게요. 트위스트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셋업 캐시를 하게 되면은 트위스트 환경 설정 파일을 이렇게 설정해라 뭐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 말한 대로 트위스트 환경 설정 파일을 열고, 다시 셋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엑스코드 캐시가 이제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드를 이제 할 때 여기 이제 캐시키 쿼리 미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뭐 이게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해당하는 캐시가 없으니까 미스라고 나오는데, 이제 힛 뭐 이런 게 뜨면은 그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엑스코드가 캐시를 이제 찾았다, 그 트위스트 클라우드에서 뭐 그런 의미인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찾았기 때문에 엑스코드에서 그 트위스트에 올라가 있는 캐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빌드를 안 하고 이제 건너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빌드를 성공하게 되는데, 만약 로컬이 아니라 CI인 경우에는 셋업 캐시 명령어를 항상 실행을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실행을 안 하고 이제 CI를 돌리게 되면 이런 에러를 볼 수가 있거든요. 카스 에러에 뭐 데드라인 exceeded. 그래서 이게 뜨면서 굉장히 빌드가 느려져요. 여기 보면 19분이나 걸렸는데, 만약에 이제 CI 돌리다가 이런 이상한 에러를 보게 되면은 이제 거의 둘 중에 하나, 뭐 로그인을 안 했거나,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받는 거니까 당연히 로그인이 필요한 거, 로그인을 안 했거나, 이제 방금 전에 말한 셋업 캐시를 안 했거나. 다음은 모듈 캐시인데요. 모듈 캐시라는 거는 바이너리 캐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앱이라는 모듈이 있고, 이 앱 모듈의 네트워크 모듈을 의존한다고 했을 때 워크스페이스가 이런 모형으로 되죠. 근데 여기서 캐시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네트워크라는 모듈을 바이너리로 만들고 트위스트 클라우드에다가 업로드를 해줘.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라는 것은 XC 프레임워크를 말하는 건데요. 이 XC 프레임워크를 올려놨다가 사용함으로써 빌드 속도를 좀 빨라지게 해주는데, 대신에 그 네트워크가 느리면은 좀 많이 빠르진 않아. 받아오는 동안에 오래 걸려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엑스코드 캐시처럼 얘도 대시보드가 따로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캐시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그게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기존의 캐시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캐시로 만든 그 모듈들이 각각의 어떻게 그 해시 값이 뭐고 뭐 이런 것도 더 자세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모듈 캐시를 쓸 때 주의사항은 그 개발할 때만 쓰셔야 돼. 이거를 실제로 심사용으로 이제 출시할 때는 쓰시면 안 돼요. 캐시를 사용을 안 하고 싶으면은 CI를 돌릴 때 트위스트 제너레이트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캐시 프로파일 none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이건 이제 캐시를 사용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캐시를 제외하고 제너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엑스코드 캐시 같은 경우는 무료 계정도 완전 무제한이고, 대신에 모듈 캐시는 제한이 있어. 200회. 근데 이 횟수는 클랜 빌드를 이제 기반으로 한 횟수예요. 빌드 횟수가 아니라 사람 수 기반으로 플랜을 이제 계약하고 싶으면은 컨택트 골뱅이 twist.dev라는 데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페드로가 요청을 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엑스코드 했었던 프로젝트로 다시 이제 가보면, 간단한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크라는 모듈을 한 개를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트위스트 캐시라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업로드를 해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트위스트에서는 이거를 이제 메인에 병합하거나 그때 돌리는 걸 권장을 해요. 매번 아마 돌리면은 좀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워밍업 한다고 막 거기에 이제 문서에는 표현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옵션 없이 그냥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이게 뭐 모듈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너리로 교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그 어떤 그 설정과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이제 바이너리로 교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앞에 엑스코드 캐시에서 말했던 캐시 프로파일이라는 이 옵션을 all possible이라는 걸로 지정을 하거나, 이 캐시에서 제외할 그 모듈명을 지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앱이랑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앱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모듈이 이제 XC 프레임워크로 교체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빌드 할 때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앱만 계속 빌드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이제 바이너리로 교체가 되고,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바이너리로 교체가 됐다,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이제 네트워크 모듈이 교체가 됐다. 앱은 여기다 지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여러 가지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앱이랑 ABC를 빼고 나머지 모듈들이 바이너리로 교체가 될 거다. 레지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시프트 패키지에서 원래 있었던 기능이고요. 보통 이제 시프트 패키지를 설치할 때 URL을 지정을 하는데, 이 아이디라는 걸 써서 기세 전체 히스토리를 받는 대신에 집으로 묶어진 그 소스 파일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빨라져. 캐시처럼 크게 빨라지진 않고, 아이디를 지원하는 그 범위가 시프트 패키지 인덱스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듈인 경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트위스트에서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이어베이스로 검색을 하게 되면 파이어베이스 /파이어베이스 iOS SDK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레지스트를 위한 아이디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슬래시 부분이 닷으로 바뀌는 거죠. firebase iOS SDK로. 그 패턴은 이제 왼쪽에 있는 organization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패키지 네임 이렇게 되는 거죠. ID URL ID로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registry setup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아니면 그 트위스트 설정 파일에서 registry enabled라는 generation 옵션을 서로 추가해 줘야 돼요. 이건 원래 없었는데 제가 이제 컴플레인을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페드로가 만들어준 거죠. 트위스트 레지스트리는 원래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오픈을 했죠. 로그인을 안 해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횟수 제한이 있긴 하지만 기본 횟수 자체가 엄청 커가지고 크게 영향은 없을 거예요.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이 사람이 트위스트의 CTO인데 얘기하니까 이제 댓글이 달린 거죠. 이거 개인적인 패키지는 지원을 안 하냐. 근데 그것도 지원할 거다 그러는데 아직 이거 지원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레지스트리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앱 프로젝트에서 URL 안에 이제 아이디로 패키지를 스위프트 패키지를 이전하고 있고, 여기서 제너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나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셋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지스트리 셋업을 하고 나면은 제너레이션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CI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제너레이트를 2번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이제 옵션이 나와서 워크스페이스를 삭제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새로운 옵션인 Registry Enabled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제너레이션을 이제 한 번만 하게 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레지스트리가 이제 실제로는 XC 워크스페이스 안에 어떤 파일이 생김으로써 설정이 되는 건데, 제너레이트를 했는데 아이디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제 레지스트를 쓰려고 봤더니 이게 레지스트리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셋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처음 했었던 제너레이션이 실패를 했지만 이 XC 워크스페이스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제너레이트에서는 이제 성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건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슬랙에 물어보니까 그런 옵션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은 Selective Testing이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제 트위스트 이닛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은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서버 피처를 사용할 거냐 물어보는데, 여기서 이제 yes를 하게 되면은 Selective Testing이 이제 활성화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 명령어 이름이 Selective Test가 아니라 그냥 테스트. 이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iOS의 모든 테스트가 실행이 된다. 기본 스킴에서. Selective Testing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테스트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 처음에 테스트를 실행하고 두 번째 테스트를 실행하면은 메시지가 나와요. No test, 실행할 테스트가 없다고. 거기에 약간 무슨 어떤 타겟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막 워닝들도 막 뜨죠, 경고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번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테스트 명령어를 치게 되면은 제너레이션이 다시 한번 일어나.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한번 테스트 했던 모듈들이 바뀌지 않았으면은 그 테스트 타겟들을 다 지워버려. 지워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워닝이 나는 거죠. 이게 좀 사용자한테 헷갈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원래 이런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아마 제대로 답변은 못 받았던 것 같네요. 트위스트에는 이제 해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옵션에 Selective Testing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각 모듈들의 해시 값을 출력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식별을 해서 타겟을 삭제하는 거죠, 트위스트가. 그리고 이제 다른 앞에 기능들처럼 얘도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요. 어떤 테스트가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또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모듈들이 좀 있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테스트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요
프로젝트 안에는 모든 테스트들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처음에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 한 번 더 테스트를 시행하면은 이제 아무런 테스트를 실행을 안 하죠. No test to run 이라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를 열어보면은 여기 테스트 타깃들이 다 없어요. 없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모듈, 예를 들어서 피처 B를 제가 아무거나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때부터는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 그 피처 B를 의존하고 피처 B에 대한 이제 테스트와 피처 B를 의존하는 모듈에 대한 테스트들이 실행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수정 안 하고 또 다시 테스트하면은 아무것도 테스트를 안 하고 테스트에는 인사이츠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어떤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기능이에요. 테스트처럼 명령어는 인사이츠가 아니고 inspec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inspect build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빌드에 관련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대시보드에서 빌드에 대해 어떻게 되는지 뭐 분석 그 자료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빌드 환경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스코드 버전이나 디바이스에 따른 빌드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빌드 환경에서 갑자기 느려졌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게 숨겨진 기능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iOS 프로젝트에 포스트 액션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이제 추가를 해줘요. 이게 엑스코드 프로젝트처럼 스킴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스킴 안에 포스트 액션이 추가되면서 이제 트위스트 인스펙트 빌드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이제 업로드가 되는 거죠. 인스펙트에는 이제 테스트라는 옵션도 있는데 이건 이제 테스트용인 거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몇 개의 테스트가 실행됐는지 그리고 몇 개가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테스트 다 수행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대시보드에서. 빌드처럼 포스트 액션에서 트위스트 인스펙트 테스트가 실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실행하는 데모를 준비하지 않았고 이제 데모를 클릭하게 되면은 트위스트 슬래시 트위스트라는 사이트를 열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트위스트에서 뭐 이게 대시보드에 대한 어떤 프리뷰? 영업용이라고 해야 되나? 일부러 오픈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줬던 것들 여기 빌드 컨피그레이션 인사이츠나 뭐 테스트 애널리틱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직접 뭐 이거를 돌려보기 전에는 그 제대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서 뭐 어떤 것들이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서 예전에 아마 그런 안내 문구를 오버뷰에다가 넣었었는데 좀 다시 뺐네요. 이거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미리 보기 하기 위한 그런 페이지다. 그런 설명을 위에다 넣었었는데 GitHub에서 이제 CI를 쓰려면은 토큰이 필요했었어요. 작년에 OIDC를 이제 트위스트가 지원하면서 GitHub랑 통합을 하면은 그 이제 토큰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 거죠. 대시보드에서 그 통합 탭으로 가서 인스톨 GitHub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전 처음에 인스톨 한다고 해서 무슨 맥OS 앱을 설치하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트위스트 앱을 내 GitHub 계정에다가 설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하고 나면은 여기서 내 레포지토리들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트위스트랑 공유할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다시 이제 트위스트 그 대시보드에서 각 프로젝트를 어떤 GitHub 레포지토리에 연결할 건지를 선택을 해서 그 연결을 만들어줘요. 이걸 안 해주면 이제 CI를 돌릴 때 오류가 나는 거죠. 토큰이 없는 상태로 쓰려고 하면은. 토큰 필요 없이 트위스트 오스 로그인 그 명령어만 써주면은 자동으로 연결돼요. 근데 이걸 쓸 때 이제 아마 처음 써보면 오류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예제에서 제대로
똑같이 보고 썼으면 상관없는데 밑에 이런 명령어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id 토큰 라이트라는 퍼미션이 없어서 오류가 날 거예요. 이것만 잘 넣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CI를 돌릴 수 있을 거예요. 트위스트를 쓰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슬랙 채널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 원래 슬랙 채널이 열려있진 않았어요. 예전에 그 페드로가 처음 저를 초대했을 때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사이트 오른쪽 위에 가보시면은 있어요. 여기 누르면은 별도 초대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이제 서포트라는 게 생겨서 여기서 서포트해서 질문을 치면은 이렇게 페드로나 뭐 다른 직원들이 보고서 답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도수라는 그 챗봇이 있어. 이 서포트라는 채널에만 있는데 얘를 아마 처음에는 아마 멘션을 안 하고 그냥 말을 쳐도 도수가 알아서 반응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아마 도수를 이제 멘션을 해줘야지만 반응했었던 것 같고, 얘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면 거기다 또 답변하는 식으로 그 챗봇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 물론 얘가 항상 맞진 않아. 얘가 도수랑 계속 핑퐁하는 와중에 이제 요 직원이 이거 아니라고 정정해주는 경우도 있어. 놀랍게도 카카오톡에서도 이제 페드로를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얘기했었던 서울 iOS 미드업 카카오톡 채널 아니면은 제가 만든 iOS 트위스트 오픈 채팅방에서 페드로를 볼 수가 있어. 페드로가 한국 사용자들이랑 좀 가깝게 지내려면 어떤 플랫폼을 쓰면 좋겠냐 뭐 그랬는데,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카카오톡에 들어올 거라는 거는 기대하지도 않고 이런 채널이 있는데 뭐 어떠냐 뭐 했는데 갑자기 직접 가입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페드로가 이제 한국 사용자들한테 어떤 질문이나 의견 같은 거 구하고 싶을 때 여기 물어보기도 하고, 사용자들이 직접 페드로를 멘션해서 물어보면은 페드로가 이제 답변해 줄 때도 있어. 이거 말고도 리스트 사이트 안에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슬랙이나 이런 그런 메시지 플랫폼은 아니고 그냥 웹사이트인 거죠. 여기서도 자기는 이제 공지라든지 뭐 소식 같은 걸 올려주는데, 저는 가입을 못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지 못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그 확인 이메일 그게 안 오더라고요. 몇 번씩 다시 해봐도. 도수라는 애가 더 알고 싶으면 커뮤니티에 질문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하는데 가입 대비 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슬랙에다 바로 물어봐요. 작년 말에 아마 트위스트에서 올린 그 블로그 글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그 Where we go from here 섹션을. 그래서 이제 AI한테 이걸 요약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트위스트가 엑스코드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가서 이제 안드로이드 캐시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할 거다. 근데 이제 미럽이 너무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미뤄져가지고 이미 이제 그 그래들 캐시는 지원이 되는 상태고, 초기이지만 또 이제 안드로이드 말고도 기존의 피처들도 이제 좀 더 안정성이라든지 속도 같은 거 올리려고 그런 패치들을 계속 하고 있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안드로이드에 관련된 그 기능들이 이미 출시가 됐고, 프로젝트 만들거나 할 때도 이제 그래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마 스킵이라든지 뭐 크로스 플랫폼 할 때 한번 같이 이제 트위스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드로가 직접 한국 iOS 개발자들한테 보내온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도 함께 보시죠. Hi, I'm Pedro. I'm the co-founder and CEO of Twist, and I'm recording this video for Lee, for all of you, for the meetup from Berlin. And I want to share with all of you that it's very exciting what is happening in our industry. I've never had so much fun building software, and I think a lot of things are going to change. You're probably noticing that. And we've spent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what role is Twist going to play in all of this. As you know, we've started like helping Apple developers with a strong focus on productivity. And if there's one thing that is becoming very obvious with coding agents is that you want compilation, you want test runs to be fast. Otherwise, it doesn't matter how fast inference goes. If you have to wait for 10 minutes for some compilation to finish, it's kind of frustrating. So
we're slowly turning Twist into a dev productivity platform that you can plug your agents into and your projects and your build systems into. And we're going to take care of making things faster for all of you. So you're going to see a lot of us going into other tool chains. Android support is coming soon. We're also thinking about Bazel. We're thinking about other build systems. And it's going to be amazing. If you haven't had the chance to play with Twist, just set it up. It's just installing the CLI, running init command, or you can also do everything through the dashboard. But you need to try to see how cool it is that suddenly something that used to be slow is fast, or you suddenly have access to information that you didn't have access to before. I'm here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you have. You can reach out to me. My email is pedro@twist.dev, and I will be happy to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testing. We have been working also with some Korean companies to try the server, to try those features, and they were super happy with the results that they saw. So yeah,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if you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Twist, if you would like to get involved with the community like Lee has been doing. You're amazing. Twist is huge in South Korea. You love it. We've invested a lot in like having our content and everything translated to speak Korean. And yeah, I hope you're having fun in the meetup. I hope you had a great talk with Lee. He's amazing. He's our best ambassador in the area, and hopefully we'll get to see all of you in South Korea. We're thinking about doing a trip. So yeah, thank you everyone. 감사합니다, and see you. 이 발표 전에 아마 그 발표 그 내용을 준비하려고 미디움에 한 3개 정도의 글을 썼었어요. 관심 있으시면은 QR코드를 통해서 미디움에서 글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저한테 질문이 있거나 어떤 제안을 주시고 싶으면 뭐 링크드인, 뭐 카카오톡, 슬랙 뭐 이런 데서 메시지를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집에 있지만 iOS 개발자를 다시 할 생각이고 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아니면은 뭐 리모트도 괜찮아. 영어로 했을 때는 스크립트를 정해진 대로 거의 외우다 한 달 넘게 지원된 이유도 있었고, 영어를 즉흥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크립트를 계속 외워서 했는데, 이제 한국어로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잡소리가 많아졌네요. 그리고 최근에 그 직독직계를 안 올렸던 이유도 뭐 이런 그 영어 발표를 처음으로 준비하는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제 AI 에이전트를 무료 버전만 쓰다가 이제 결제를 하고 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 토큰 그 한도를 다 소진하는데 그 시간을 더 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하질 않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직독직해는 올리질 않게 됐고, 그냥 아까 얘기한 스위프트 UI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앱 만드는데 이런데 좀 더 집중을 하게 됐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